우리가 좀 앞에 내용들이죠. 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 예, 제가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보론을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보면은, 가설과 유의 수준, 그 다음에 연구 문제를 위한 자료 수집.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안 했죠. 그 다음에 표본 설정.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문 결과를 코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SPSS에 코딩하는 건데, 미리 이제 나중에 실습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PPT로 잠시 이제 살펴보는 단위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안 보고 들어가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잘 들리죠? 내 목소리 이제 좀 잘 들리고, 마이크가 사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먼저 가설과 유의 수준. 가설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 그죠? 한번 봅시다. 유의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배웠다. 보자. 가설, 연구의 진행,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사실이나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이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 가설이다. 그지? 가설은 연구를 갖다 진행을 시키고,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이유가 들어있고, 그죠? 예, 특히 가설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설은 어떻다?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증거죠, 증거.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사실이나 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법칙이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죠. 법칙이나 결과를 얻어낸다면, 자기한테 만약에 유리한 법칙이나 결과를 얻어낸다면,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지? 예,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연구의 진행적 측면에서 가설. 그 다음에 가설은 연구를 한 또 이유가 표시가 되죠. 그죠? 어떠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거나, 그러한 주장이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그지? 반대되는 것을 입증해. 기존에 받아들였다는 게 좀, 고루하거나, 뭐, 개쾌하다. 그러면 나는 저걸 갖다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싶죠. 네, 그래서 그 위해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 변수를 갖다가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가 변수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요 세 가지 이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지. 어떤 연구 결과나 법칙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결과값을 얻는 거지. 그지? 하나의 이론이 탄생되는 거죠. 자, 봅시다. 표현하는 방법. 이미 설명했지만, 자, H0는 뭐냐, 기무가설. H1은 대립가설 또는 연구가설. 그지? 반대되는 가설이잖아. 기존에 맞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들. 그지? 뭐뭐라 카더라. 그지? 뭐뭐라 하더라. 경상도라 뭐뭐라 카더라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립가설은 이거하고 다르게 하잖아. 뭐뭐라 하더라가 아니라 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증거 자료를 갖다 수집해서 증명을 해보니까 아니라 하더라. 그래서 기무가설은 사실과 같은 것이고, 그지? 참이 어떤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지? 다음에 대립가설은 사실과 다른 거죠. 자, 실제로 예를 표시하면 이런 거지, 그지? 뭐 캔에 표기되어 있는 300ml가 맞다. 어떤 코카콜라, 그죠? 또 펩시 맞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한 30개 정도 통 사가지고 일일이 다 재어봅니다. 재어보니까 300ml보다 작아. 또는 300ml보다 많아. 300ml가 맞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갖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됐고. 자, 계속해서. 그래서 기무가설은 일반적으로 영가설이라고 합니다. 귀무잖아, 돌아갈 기, 없을 무, 그지? 처음으로 돌아간다. 어떤 명백한 증거가 제시가 되기 전까지는, 반대되는 어떤 증거가 제시가 되기 전까지는 원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간다. 그래서 영가설. 보편적으로 옳다고 믿어지는 가설, 그지? 아까처럼 캔에 표기되어 있는 300ml가 맞다. 그대로 가는 거죠. 뭐 30개 이상 샘플을 가지고 재보니까 대부분 300ml다. 이건 네가 그는 잘못 생각한 거다. 300ml가 맞아.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 또는 연구가설, 그지? 같은 얘기죠.
연구자가 기존 주장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에 반하는 거지. 그에 반하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가설. 그죠? 300ml가 아니다. 이상하게 먹을 때마다 양이 작다. 의심스럽다. 그지? 자, 가설의 종류.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됐고. 자, 우리가 여러분들 가설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배웠고, 뭐 이거 말고도 가설의 종류에도 기무가설에는요, 우리가 뭐 단순 가설이 있고 복합 가설이 있습니다. 단순 가설은 뭐 기무가설이 어떻게 되냐면 뭐 딱 떨어지는 거 단순 가설. 기무가설 중에도 단순 가설이 있고 단순 가설, 단순 기무가설이 있고 복합 기무가설이 있는데, 단순 기무가설은 뭐 쉽게 말하면 뭐 등호로 표시되는 거, 뭐뭐는 뭐뭐시다. 복합 가설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캔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300ml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 기무가설이고, 아니 300ml보다 크다, 300ml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호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복합 기무가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체, 그 다음에 대립가설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단측 대립가설, 단측 대립가설과 양측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양측. 그 단측은 한쪽으로만 보는 거. 내가 주장하는 값이 한쪽으로만 가는지 보는 거죠. 방금처럼 만약에 뭐 캔에 표기되어 있는 그 음료수가 300ml보다 크다. 그럼 나는 뭘 하고 싶냐면 300ml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어떤 값이 어떻습니까? 300ml보다 만약에 300ml면 작은 쪽에 떨어진다. 그지? 요거는 떨어지는, 요거 떨어지는, 멀리 떨어질수록 좋잖아. 그지? 내가 주장을 하면 요게 들어가는지 보려면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임계값이 있어야 되고, 이 임계값보다 넘어서 만약에 존재하게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단측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보잖아. 그지? 작은 쪽으로 보는 건 뭐냐면 좌단측 대립가설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300ml보다 기무가설이 작다 그러는데 대립가설은 크다, 이거 보고 싶다, 큰가 보고 싶다. 내가 주장하는 값이 어떤 임계값을 넘어서 큰 쪽에 존재하는지 보고 싶다. 보는 걸 뭐라 그런다? 우단측 대립가설이라고, 우단측 대립가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양측 대립가설은 양쪽이다. 작은 거보다 작은 쪽, 큰 거보다 큰 쪽에 존재하는, 양쪽을 다 따지는 거. 이게 뭡니까? 양측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양측. 그래서 만약에 300ml다 그러면 300ml가 아니다잖아. 그지? 300ml 아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큰 쪽에 존재하게 되면, 이게 또는 이게 존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무가설 기가니까, 이럴 때는 뭐라고? 양측 대립가설이라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의수준과 유의확률, 이거 좀 구분해야 되겠죠. 유의수준과 유의확률을. 유의수준 앞에서 배웠잖아. 그지? 뭐가 있습니까? 1.56. 우리가 말한 유의수준은 1.56를 말한다 그랬지. 타입 1 에라. 그지?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에서 기무가설을 틀리게 말할 확률. 그지? 내가 주장하는 말 중에서 뭐 유의수준이 1%다 그러면 내가 주장하는 말이 틀릴 확률이 1%고, 그 다음에 5%짜리도 있고, 그지? 뭐 우리가 10%짜리도 있죠. 그죠? 네. 자, 내가 어떤 주장하는 말이 어떤 틀릴 확률이야. 자, 봅시다. 유의수준과 유의확률. 먼저 결정규칙. 결정규칙, 이건 뭐냐? 참인지, 내가 뭐 거짓인지를 갖다 결정해야 돼. 그지? 연구를 갖다, 기무가설을 갖다가 기각할지, 또는 기무가설을 갖다 받아들여야 될지, 그지? 그걸 갖다가 결정하는 규칙인데 뭐냐? 연구자가 세운 대립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그지? 다른 말로 하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면 말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것이냐는, 그지? 대립가설을 채택할 것인가 혹은 기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그러고, 그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유의수준하고 유의확률의 대소를 비교해서 기각, 채택을 결정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유의수준은 우리가 이거잖아. 알파잖아. 알파 유의수준인데, 유의수준하고 유의확률 보통 이게 P-밸류라고 하는데, 유의확률을 보통 우리가 P-밸류라고 합니다. P-밸류, P-값이라고 해요. P-값. 자, 유의수준하고 유의확률하고 대소관계를 비교한다. 유의수준보다 만약에 유의확률이 작으면 기무가설은 무조건 기각합니다. 알겠죠? 1%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0.01 나왔다.
0.001 나왔다. 기무가스를 기각하죠. 그죠? 맞죠? 만약 5%인데 말이지. 만약에 이게 뭐 0.04 나왔다. 기무가스를 기각합니다. 그지? 예. 무조건 유의수준보다 뭐라고 유의확률이 작다면 기무가스를 기각한다. 하여튼 유의확률이 0에 가까운 값,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의확률을 뭐라 그러냐면 최소 유의 수준이라고 그러죠. 최소 유의 수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포에서 있잖아. 이 평균이고, 그지? 인계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인계값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할 확률이야. 내가 조작하는 값이 인계값보다 더, 이 경계값보다 더 오른쪽에 위치할 확률이야. 예. 그래서 최소 유의 수준을 말해. 최소 유의 수준.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 됐죠? 자, 유의 수준 이미 설명했고, 그지? 예. 유의 확률 P 값으로 표현하며 이는 뭡니까? 확률이므로 당연히 0하고 1 사이 값을 가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이 값은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 나온 값으로 앞서 설명한 유의 수준의 기준값과 비교해 대립가스의 채택 기각을 판단한다. 알겠죠? 그래서 결정 규칙은 유의 수준하고 유의 확률의 대소를 비교해서 판단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지? 자, P값이 만약 0.03이라면 방금 설명했습니다만은 0.03이라면 이게 지금 유의 확률이지, 그지? 유의 확률이다. 만약 유의 확률이 P값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기무가스는 기각되죠. 만약 5%다. 유의 수준 내가 틀린 5%보다 작다면 유의 확률, 그지? 기각되고. 그 다음에 P값이 0.07이다. P값이 만약 유의 수준 5% 기준에서 크다. P값이 유의 수준보다 크다. 됐죠? 기무가스는 채택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별 변화가 없죠. 됐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거 유의수준 고등학교 때 만약에 이런 통계를 배운 학생들이 있으면 유의수준이 만약 1%, 5%, 10%일 때 Z값 나오잖아. Z값. 1%일 때 뭐 얼마, 2%일 때, 5%일 때 얼마.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5%일 때 기억날까? 1.96 됐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입니까? 1.578인가? 그지? 이래 되고. 그죠? 자, 봅시다. 잠시 좀 지우고요. 컴퓨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다시 봅시다. 자, 1%. 유의수준 1%일 때 우리가 Z값. 이렇게 할까? Z값은 얼마? 1.64, 뭐, 5, 이래가. 그치? 그 다음에 유의수준이 5%일 때의 Z값은 1.96 이래 되겠지. 유의수준이 10%일 때의 Z값은 뭐 2.578 이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화 시켰을 때, 그지? Z값 채울 때, 그지? 여기 이래 되는 거죠, 그지? 1%일 때 1.645. 1.645면, 여기 1.645면은 1.65 합시다. 마이너스 1.65 거고. 그 다음에 1%일 때, 5%일 때는 요거 더 넓지, 그지? 요게 1.96 될 거. 마이너스 1.96이면 여기 플러스 1.96. 똑같이 좌우대칭 되니까. 그 다음에 뭐, 10%를, 반대지, 그지? 1%일 때 1.645. 맞죠? 제가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아니죠. 이게 10%고. 10% 1.645. 그 다음에 여기 5%는 그대로 맞고. 요게 1%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유의수는 10%일 때는 Z값 1.645. 1.645. 그래서 실내 구간의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지? 되는 거고. 5%일 때는 뭡니까? Z값 1.96 맞죠? 그대로고. 마이너스 1.96이면 플러스 1.96 돼가지고, 여기 실내 구간 되는 거고. 그 다음 1%일 때. 그지? 1%일 때 Z값은 2.578 정도 되죠. 2.6 되니까 요쯤 되겠죠.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1.578 플러스 1.57 되니까 더 넓어지죠. 그죠? 예, 여러분들 이거 기억날 겁니다. 기억 안 나면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그 대립가스를 채택할 것인가 기각할 때 결정 기축이 되는 것은 유의 수준하고 유의 확률만 비교해 주면 된다. 나중에 이거는 컴퓨터가 직접 뱉어주기 때문에 이 값을 뱉어줍니다. 아웃풋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교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됐죠? 잠시